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동영상인데요. 이게 그, 제가 이제 사회적으로 좀 관심이 많은 그런 의학적 주제, 그러니까 논쟁이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주제를 좀 찾으려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논문을 쓰고 있거나 논문을 많이 썼던 그런 분야의 주제들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. 이제 이런 재료들이 다 떨어지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제가 스스로 발굴을 해서 좀 연구를 해야겠지만 아직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소진될 때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두 번째 영상인데 너무 오래 이렇게 끌면 이제 계속 업로드를 안 할 것 같아서 좀 무리를 해서 만들었어요. 내일부터 이제 평일이라 밀린 논문 리비전도 좀 해야 되고 좀 논문도 써야 되고 할 일들도 좀 해야 되고 병원 일도 좀 해야 돼서 그래서 어쨌든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오늘 주제는 야간 작업이 진짜 뭐 3교대 하면 뭐 속된 말로 빨리 죽는다, 뭐 암 걸린다,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. 근데 야간 작업이 정말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밤에 일하는 게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. 예, 근데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어떤 질병들에 영향을 미치는지 좀 그걸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. 암을 일으키는지,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지, 토탈 이제 그런 모탈리티, 그러니까 사망률을 증가시키는지 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2000 한 제가 그러니까 인턴 레지던트 할 때 2012년 13년 이때만 해도 야간 작업이 그렇게 몸에 안 좋은가? 약간 인식이 별로 없었어요.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이젠 야간 작업만이 아니라 야간 빛 노출까지도 그다음에 핸드폰에서 나오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까지도 이제 밤에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잖아요. 뭐 좀 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논문을 준비했고 한 동영상에서 세 편 이상 논문을 안 보여드리려고 해요. 왜냐하면 뭐 쫙 이게 무슨 뭐 대학원생 강의하는 것처럼 쫙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이제 질려버리실까봐 제일 중요한 거 세 개만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 논문이 좀 2021년도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 그냥 결과만 바로 볼게요. 메타 분석인데 어 그러니까 음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밤에 일하면은 잠깐만요. 요거부터 좀 보죠. 그러니까 나이트 워크랑 데이타임 워크를 비교했을 때 올 코우즈 모탈리티, 그러니까 총 사망률, 그러니까 뭐 원인 상관없이 그냥 사망한 그것을 좀 비교해 보면 사망률을 나이트 워크를 했을 때 데이타임 워크를만 했을 때보다 1.06배 정도 이제 리스크 레이시오, 그러니까 상대 위험도가 높다는 거죠. 그러니까 똑같은 인구 집단 한 100명씩 100명씩 놓고 봤을 때 6명이 더 사망을 했다는 거죠. 예, 그 같은 기간 내에. 그래서 신뢰 구간이 1.03에서 1.08이니까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네요. 그러니까 이게 메타 분석을 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개 연구를 다 합쳐서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꽤 이제 괜찮은 방법으로 합성을 했겠죠. 근거를. 이 메타 분석은 굉장히 중요한 연구 방법론이니까 의학에서 가장 피라미드 상단에 있죠. 근거 합성, 증거 피라미드, 에비던스 이 피라미드에서 그러니까 나이트 워크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에 비해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올코즈 모탈리티가 나왔고,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나이트 워크랑 한 번도 안 한 사람을 이제 비교를 하는데 카디오베스큘라 디지즈 모탈리티,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 그 위험도를 좀 비교를 했어요. 그래서 이 위에 거는 어차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시프트 워크랑 그냥 레귤러 데이타임 워크를 비교한 거고 나이트 워크가 중요해요. 시프트 워크보다. 근데 밤에 일을 안 하는 시프트 워크도 있거든요. 그래서 보면은 1.15고 상대 위험도가 1.03에서 1.29죠. 95% 신뢰 구간이. 이것도 통계적으로 유의하네요. 그러니까 100명 비교해 보면 한 15명 더 많이 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했다는 거죠. 나이트 워크 한 사람이 같은 기간을 두고 비교해 봤을 때 뭐 10년이면 10년, 20년이면 20년. 예, 신뢰 구간이 1.03에서 1.29였고 한 3%에서 29%더 높은 거죠.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이건 캔서 모탈리티죠. 암. 예, 그 암은 아직도 논쟁이 많아요. 그러니까 이제 심혈관 질환이랑 올코우즈 모탈리티, 그러니까 총 사망률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암은 아직도 논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나이트 워크를 하면 여기서는 데이타임 워크를 할 때보다 아슬아슬하게 통계적으로 95% 신뢰 구간이 1을 포함하는 1 위로 올라가는 유의하게 나왔죠. 그리고 뭐 유의하다고 우기면 우기는 거죠. 우길 수 있는 거죠.
한 100명 100명 비교해 봤을 때 4명 정도 더 나이트 워크를 했을 때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더 많았다는 거죠. 4명 정도 4%. 그다음에 95% 신뢰 구간은 0%에서 8%.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남은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논문 3편을 지금 리뷰나 리비전을 받고 있어요. 예, 그래서 이 논문은 그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고,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니까 총 사망률 증가하고 심혈관 질환 사망률 증가하는데 암은 증가하긴 하는데 뭐 좀 아리까리하게 약간 아슬아슬하게 증가하는 것처럼 나오는 거죠. 두 번째 논문은 이거는 이제 스칸디나비안 저널 오브 워크 인바이러먼탈 앤 헬스라고 직업의학 분야에서 뭐 한 두 번째로 좋은 가장 좋은 뭐 그런 저널쯤이라고 보시면 돼요. 좋다는 기준은 임팩트 팩터 기준이고 JCR. 이게 북유럽 스칸디나비안 그쪽 북유럽 쪽이 그 직업의학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서 있어요. 이게 복지국가고 사회복지국가라 보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논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? 아 이분 유명합니다. 그 야간 작업에서 많이 봤어요. 저자로. 이 논문이 또 중요한 게 올코우즈 모탈티 총 사망률이랑 그다음에 서큘레터리 디지즈 그러니까 이게 심혈관계 질환 그다음에 캔서 디지즈로 인한 사망률 이렇게 다 비교했죠. 모델 1은 보정 안 한 거니까 모델 2로 봐야 됩니다. 모델 2로 보면 1년에서 45년 야간 작업했을 때 1년에서 5년 한 사람, 6년에서 45년 한 사람 나눠서 봤죠. 이렇게 세 개로. 그러면은 어 뭐 다 합쳐서 본 거 말고 나눠서 본 걸로 보죠. 1년에서 5년 한 거는 뭐 그렇게 막 높은지 모르겠어요. 근데 6년에서 45년 나이트 워크를 하면 밤에 일을 하면 15%더 높았죠. 사망률이. 그 총 사망률이 7%에 95% 신뢰 구간은 7%에서 25% 높았고 이제 그 심혈관계 질환은 25% 높았죠. 6년에서 45년 하면. 예. 그다음에 그 9%에서 한 44% 높았죠. 예, 95% 신뢰 구간은. 그다음에 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한 16% 높았고 95% 신뢰 구간이 3%에서 31%였어요. 6년에서 45년 야간 작업을 하면. 그러니까 1년에서 5년 정도는 영향을 안 미치는데 한 6년에서 45년 정도 하면 확실히 통계적으로 증가하는 거죠. 여기 이 논문에서는 그다음에 요 테이블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과연 그 남녀로 나누고 블루 컬러, 화이트 컬러 나눠서 봤을 때 어느 쪽에서 그 야간 작업했을 때 이런 사망률의 위험이 높았냐 이제 봤을 때 음, 잠깐만요. 이거는 올코우즈 모탈리티로 봤네요. 그러니까 총 사망률로. 일단은 여성 화이트 컬러는 유의하지 않았고 통계적으로 여성 블루 컬러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남성 화이트 컬러가 엄청나게 통계적으로 유의했네요. 28% 증가했네요. 야간 작업을 하는 경우 안 한 경우에 비해 95% 신뢰 구간이 10%에서 50%. 그다음에 블루 컬러일 경우도 아슬아슬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어요. 95% 신뢰 구간의 하단이 0.99였죠. 한 11% 정도 6년에서 45년 하면. 그러니까 남성인데 블루 컬러가 더 약간 안전한 거죠. 화이트 컬러가 더 위험하고. 근데 이거는 뭐 아마 헬시 워커 이펙트라고 건강 근로자 효과라는 게 있어요. 아마 그게 반영됐을 거예요. 통상적으로 블루 컬러 일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를 뭐 액면 그대로 이제 해석할 수는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선택 바이어스의 일종이에요. 선택 편향의. 그러니까 그 건강 근로자 효과라는 거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너무 이제 화이트 컬러, 블루 컬러에 의무를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. 예, 그다음에 이거는 이란성 쌍둥이에서 본 건데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서 다음 논문으로 넘어가고요. 그러니까 지금 이 논문에서는 암까지도 다 총 사망률, 심혈관 질환 사망률, 암 사망률까지도 높았죠. 야간 근무자에서. 이것도 똑같이 이제 스칸디나비안 저널 오브 워크인데 이게 17년 논문이죠. 좀 오래됐죠. 뭐 이미 21년 논문을 보고 왔기 때문에 이게 21년이죠. 예, 20년 논문. 그래서 뭐 큰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여기 총 사망률 보면 이 어저스티드로 봐야 되니까 야간 작업 나이트 시프트를 하면 이브닝 시프트, 데이 시프트, 로테이팅 시프트 다 있는데 하여튼간 나이트 시프트가 포함된 시프트를 하면 나이트 시프트를 1.26배였어요. 해저드 레이시오가. 이거는 이제 생존 분석을 한 건데 하여튼간 뭐 자세한 건 생략하고 하여튼간 26% 높았어요. 안 한 사람에 비해. 데이 시프트에 비해. 옳고 그러니까 총 사망률이.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사망률은
통계적으로 유의한 것만 보죠. 95% 신뢰 구간이. 이것도 나이트 시프트 워크에서만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71% 엄청 높죠. 예, 그 다음에 암은 유의하지 않았네요 당시에. 당뇨가 어마어마하게 나이트 시프트를 한 경우에 해저드 레이시오가 높았어요. 이거는 유병률이 아니에요. 이거는 이제 그 생존 분석이니까 꽤 이제 믿을 만한 겁니다. 12배가 높았어요. 생긴 거 12배가 발생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 95% 신뢰 구간은 3.17배에서 45.2배고 위험이 12배라는 거 어마어마한 거죠. 그러니까 당뇨를 유발하죠. 결국에 야간 작업이. 이건 뭐 거의 확실한 거죠. 12배가 뭐 쉬운 게 아니죠. 이게 해저드 레이시오 12배가 나오는 게. 가습기 살균제가 40배가 나왔나 우주 레이시오가 그랬을 거예요. 예,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 다들 아시겠지만. 예. 그다음에 이건 알츠하이머 디멘치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생소해요. 요건 아직 연구가 많이 안 된 것 같고 그냥 나이트 시프트보다 이브닝 시프트랑 로테이팅 시프트가 높았는데 이건 좀 해석을 논외로 하죠. 예, 그다음에 암은 다 이제 통계적으로 여기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왔어요. 그래서 암이 좀 논쟁이 많았고 어쨌든 이제 총 사망률이랑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은 이제 거의 인정이 되는 분위기죠. 그럼 이제 제가 제 논문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리비전 중이고 한 편은 두 편은 리뷰 중이에요. 그래서 지금 IRAC 그 IR 그러니까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그러니까 국제암 연구기구 WHO 산하의 바젤에 있는 리옹에 있죠. 예. 그 이 국제암 연구기구에서 야간 작업하고 관련이 있는 암, 그러니까 야간 작업을 일으킬 수 있는 암, 뭐 그룹 2A 이상인 암, 그래가지고 이제 선정해 놓은 게 세 개예요. 유방암, 그다음에 이건 전립선암, 그다음에 대장 직장암 이렇게 세 개예요. 이게 그룹 1으로 저는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연구를 사실 진행을 했고, 이게 메타 분석인데 용량 반응 메타 분석이에요. 그러니까 그동안 출판된 연구를 다 모아서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각각의 연구에서 이 리스크 에스티메이트가 그러니까 위험 추정치가 그 얼마나 야간 작업을 몇 년 일했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몇 년 일했느냐 리스크 에스티메이트 그러니까 위험 추정치 몇 년 일했느냐 위험 추정치 몇 년 일했느냐 위험 추정치를 어, 이 그냥 메타 분석이 아니라 용량 반응 메타 분석이라고 그 노출이 얼마나 됐느냐 정도에 따라서 완전 이게 선형 모형 그냥 쉬운 선형 모형은 아니고 그 복잡하게 좀 나름대로 합성하는 최근 패키지가 있어요. 그러니까 최근 통계 방법론이죠. 이거는 아주 메타 분석에서도 아주 발달된 메타 분석이죠. 그거를 좀 제가 직업환경의학에서는 되게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많이 쓰고 있고 이번에 국제환경역학회에서도 2023년에 많이 발표를 하고 이 얘기를 했어요. 우리 직업환경의학 쪽에서는 용량 반응 메타 분석을 좀 써보자. 이게 자꾸 그냥 고식적 메타 분석만 쓰지 말고 좀 그 얘기를 했었어요. 그래서 하여튼간 그거를 해서 그래프인데 이제 야간 작업을 그 몇 년 함에 따라서 0년, 20년, 40년, 60년, 80년에 따라서 그 유방암 위험이 그 이게 풀드 그러니까 그 메타 분석해서 나온 상대 위험도가 1에서 시작해서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한 30년쯤 하면 근데 이게 많이 높진 않죠. 한 1.1배 정도 나오죠.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환자 대조군 연구라고 이제 오즈비로 합성을 한 건데 이렇게 발생률 유병률이 적은 암 같은 경우에 오즈비랑 사실 상대 위험도가 똑같다고 생각해서 이 두 개를 합쳐버릴 수도 있어요. 합쳐버리면 이게 더 드라마틱하게 나오겠죠. 이게 위험이 1.3 정도가 아니라 30년이라면. 근데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. 왜냐하면 이거를 따로 보여주고 싶었는데 리뷰어가 이거 합치라고 하더라고요. 이거 합쳐서 그냥 같이 풀링해서 그냥 그 계산하라고. 아마 그러면은 더 이제 확 눈에 띄는 효과가 나오겠죠. 그 뭐 숫자로 볼까요? 한번 그냥 예. 뭐 그냥 코호트가 뭐 둘 다 보여드리죠. 뭐 0.4% 1년이라면 10년부터 보죠. 10년이라면 4.2% 높았고 20년이라면 8.7% 30년이라면 13.38%네요. 10년이라면 이 오주비로는 굉장히 높죠. 31.71% 20년이라면 73.46% 30년이라면 28.46% 이거 엄청 높네요. 28점 여기 잘못 얘기했네요. 아 28.46%가 아니라 128.46%죠. 2.28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거죠. 이건 뭐 하여튼 하이퍼 그러니까 영어 쓰지 말죠. 예, 가설적인 거니까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거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우리가 그 뭐라고 하지? 그린 거니까 그래프를 뭐 완전히 믿을 건 아니지만 하여튼 뭐 이렇습니다.
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전립선암인데 전립선암도 둘 다 꽤 증가하죠. 이거 수치도 보죠. 이건 10년이라면 환자 대조군 연구 말고 그러니까 상대 위험도에서 11%, 20년이라면 23%, 30년이라면 37%. 꽤 분명하네요. 이건 유방암보다. 10년이라면 5주기로 했을 때 22%, 20년이라면 50%, 30년이라면 85%. 이것도 두 개 합치래요. 리뷰어가. 합쳐보자. 예. 그래서 이것도 합치면은 아마 더 드라마틱하게 나올 거고. 마지막으로 대장직장암 봅시다. 대장직장암 분명하지가 않아요. 이게 95% 신뢰 구간인데 봐봐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가 않죠. 1 밑으로 내려가죠. 이것도 이게 스터디 숫자가 적어서 그래요. 이 메타 분석할 때 스터디 숫자가 적어서 그렇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0.99 이래요. 95% 신뢰 0.98, 0.97. 예,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스터디 한두 개만 더해지면 유의하게 바뀌는 거죠. 거의 유의하다고 봐야죠. 반올림에 뭐냐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다 1이잖아요. 이제 95% 하한이 한 22% 10년이라면 20년이라면 4% 4.7% 30년이라면 7.1% 정도 안 한 사람보다 대장직장암 발생률이 그 정도 증가하더라. 그러니까 이게 유방암 그다음에 그 전립선암은 꽤 분명하고 대장직장암도 뭐 희미하지만 꽤 그래도 의미 있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다시 처음 논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그 야간 작업을 하면 이미 총 사망률이랑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이랑 뭐 많이 양보해서 암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까지는 이미 거의 다 인정이 되고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암 발생률, 뭐 암종별로 나눠서 봤을 때 그것 또한 뭐 이제 제가 좀 선구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 연구 거의 뭐 이미 국제환경역학회에서 이미 다 발표했던 거고 2023년에 가오슝에서 이제 뭐 거의 사실 제가 이제 조금만 리비전해서 보내면 거의 다 억셉이 됩니다. 그래서 인정이 거의 된다고 이제는 봐야 돼요. 다 저널들도 그렇게 뭐 허접한 저널 아니라 다 괜찮은 저널들이거든요.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뭐 제가 사회를 감히 얘기할 정도는 아니지만 뭐 좀 야간 작업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는 게 좋다. 예, 너무 뭐 3교대 빡빡하게 돌리지 말고 뭐 2교대로 나눠가지고 한 12시에서 6시까지는 좀 뭐 쉬어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조심스러운 얘기를 해봅니다. 뭐 꼭 그러자는 건 아니고요. 예, 그런 상황이고 이게 결국에 야간 작업이 똑같은 게 그러니까 왜 일어나냐면 이 건강 영향이 멜라토닌이라고 이 송과선 멜라토닌 분비하는 그 송과선이라고 그 뇌 구조물이 있어요. 그 뇌하수체인가 그 시상하부 아래 뇌하수체 아래 그러니까 그 뒤인가 있는데 하여튼간 제가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림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하여튼간 그 멜라토닌 분비가 빛이 들어가면 밤에 깜깜해야 나오는데 빛이 들어가면 이게 막혀요. 안 나와요. 그러면 멜라토닌이 되게 중요한 게 우리 몸의 리페어를 담당합니다. 그러니까 보수를 해요. 암이 안 생기게 DNA 이게 손상된 거 수리하고 뭐 여러 가지 회복 기능을 하는데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상쾌하잖아요. 근데 이게 안 나와 버리면 잠을 자도 이게 그 회복 기능이 안 돼서 이게 누적이 되면 결국에 암이 생기고 뭐 사망률이 증가하고 심혈관계 질환이 생기고 요렇게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. 그러면은 이제 그 야간에 결국에 빛이 노출되는 게 문제고 잠을 자야 된다는 거예요. 깜깜한 데서. 예. 그래서 이제 그럼 나는 야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뭐 이제 특수건강검진이라고 노동자들 건강검진 할 때나 이런 특수한 환경에서 뭐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공항공사 직원들은 굉장히 야간 작업 많이 하거든요. 일단 그 일하는 도중에 밤에 한두 시간이라도 잘 수 있으면 반드시 자고요. 그 시간에 멜라토닌 분비가 확 일어납니다. 그 한두 시간이라도 몰아서 자면 몰아서 분비가 확 돼요. 그 다음에 퇴근하자마자 암막 커튼이라고 빛을 차단하는 거 닫히고 바로 쓰러져서 한 최소 5시간, 6시간 잠을 자라는 거죠. 예, 뭐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퇴근하자마자. 예, 그다음에 이게 뭐 더 들어가면 그 시프트 워크 할 때 교대 근무할 때 뭐 이렇게 뭐 스케줄도 어떻게 짜고 반시계 방향으로 하고 뭐 굉장히 자세한 지침들이 있어요. 뭐 그런 의학적으로 다 근거가 뒷받침되는. 근데 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 자세히 기억은 하려고 하면 하겠는데 하여튼간 뭐 여기서 다룰 건 아닌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거랑 같은 주제가 야간 빛 노출. 이거는 인공위성 자료로 연구해요. 그 NDVI라고 왜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위에서 봐가지고 빛이 많은 도시 부근에 사는 그 인구 집단에서 암 발생률이나 뭐 사망률이나 이런 게 높았다. 다른 거 다 보정해도 다른 요인들, 교란 변수나 뭐 이런 거,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.
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얘기 어려워지는데 하여튼 생태학적 연구인데 생태학적 연구로 할 수밖에 없는 연구고 그래도 인정을 해줘요.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역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꼭 개인 단위로 봐야 된다 꼭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생태학적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연구들도 있거든요.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하여튼 이게 집단으로 봐야 되는 그런 연구도 있다는 거죠. 꼭 개인 단위로 분해해서 보는 게 아니라 집단에서 전체 노출, 집단에서 전체 발생 이렇게 봐야 되는 연구들도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이거랑 또 똑같은 게 야간 빛 노출이랑 청색광, 블루라이트 노출, 야간 뭐 이런 것들도 다 연관이 되는 그런 겁니다. 뭐 옛날 주제로는 이제 뭐 항공승무원 무슨 jetlag라고 해서 뭐 시차 있잖아요. 뭐 그런 거 이제 뭐 플라이트 어텐던트 그러니까 승무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암 발생률 높다 이런 건데 다 같은 주제예요. 그러니까 결국 밤에 잠 못 자고 멜라토닌 안 나와서 멜라토닌 그 눌려가지고 결국에 건강 문제가 생긴다 이거고 밤에 잠을 자야 깜깜하게 해놓고 건강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. 멜라토닌이 사실 미국에서는 이게 팔아요 약국에서 그 합법적으로 이제 먹을 수 있는 약으로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 몽롱해진다고 하더라고요. 우리나라에서 합법인지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닌 걸로 알거든요. 대만에 물어보니까 대만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이번 학회에서. 어, 그래서 요거를 좀 처방을 받아서 드시는 분들이 공항이나 이제 항공사 승무원들 중에는 꽤 계세요. 퇴근하자마자 먹고 잔다 바로. 이게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는지는 뭐 이제 수면 전문으로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걸 찍어주시거나 아니면 뭐 논문을 내주시면 뭐 이미 논문이 나와 있겠죠. 뭐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꽤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고 이제 정확한 건강 영양 효과는 논문을 봐야겠죠. 예, 하여튼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. 그래서 야간 작업을 하면 야간 교대 근무를 하면 총 사망률 증가하고 뇌심혈관계 질환 사망률 증가하고 그다음에 암 사망률도 증가하고 뭐 그거 증가한다고 봐야죠. 암 발생률도 다들 증가를 하는 걸로 결론이 나지고 있다. 그리고 야간 빛 노출도 이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밤에는 빛 노출을 줄이고 핸드폰 너무 스마트폰 밤늦게까지 하지 말고 잠을 잘 자야 된다. 뭐 이 정도로 이제 그래야 멜라토닌이 잘 나와서 몸이 회복이 된다. 뭐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